한음절 한음절 귀로 따라 듣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잠들어 보세요. 꿀잠 독서, 오늘의 책은 남인숙의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와 함께 할게요. 내가 과묵하다고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약속을 정하다 내가 강의 일정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된 적이 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지인 한 사람이 세상 회개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가 강의도 해?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그 말 속에 어떤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것 같았다. 사석에서도 말주변이 없는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그게 가능하기나 해? 대략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가 의문을 품을 법도 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분류에 따르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말의 양을 달리한다.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마주 앉으면 되도록 입을 다문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해도 어차피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말할 가치를 못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을 상대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타인의 말을 흡수하기보다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할까에만 관심 있는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꽉 찬 자루에 억지로 물건을 우겨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일이다. 한마디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고역이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져 말을 하게 하거나 그들이 내게 하는 질문에 대답만 한다. 환영받지도 못할 말을 꾸역꾸역 하지도 한없이 이어지는 말허리를 자르지도 않는다. 그래야 두 사람 다 그 만남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관계가 유지된다. 내가 강의를 한다는 말에 놀란 지인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그를 만나면 말이 별로 없는 나를 언제부터인지 자연스럽게 대화는 잘 되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입력해 놓은 것이다. 대개는 내성적인 이들이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격이 어떻건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속갯말을 꺼내놓거나 자신의 정보나 의견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다만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듣는 상대의 반응에 좀 더 예민하다. 그들은 자기 말에 대한 시답지 않은 반응에 아무렇지도 않을 자신이 없다. 누가 상대의 반응에 무감할 수 있겠냐고? 오늘 저녁이라도 술집에 들러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라. 술기운이 올라 말문이 트인 사람들은 상대가 듣건 말건 동시에 각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평소 사람들과의 대화가 많지 않은 중년 이상 남성들끼리의 술자리라면 대화를 가장한 독백들이 끝없이 허공에서 뒤엉키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맨정신에도 상대와 관계없이 자기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차고 넘친다. 내성적인 이들은 상대의 반응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말하고 싶은 욕구를 발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만족스러운 반응이 예상되는 익숙한 상대에게만 제대로 입을 연다. 이런 이들이 편한 상대를 만나 말문이 트이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깜짝 놀라는 상황을 자주 목격하는데 당연한 일이다. 내성적인 사람은 사실 선택적인 수다쟁이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것도 어쩌면 최대한 피곤하지 않은 수다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때로는 반응에 안심이 되어 엄청난 양의 말을 늘어놓다가 어느 순간 상대에게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신호를 감지하면 정신을 차리고 후회를 하고 난다. 왜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까지 했지?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나를 얼마나 이상한 사람으로 봤을까? 그 감정은 한동안 지하철을 멍하니 타고 있을 때,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수시로 고개를 쳐들어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중 그 이야기는 하지 말걸 싶은 내용은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된다. 어떤 때는 휴유증이 며칠씩 가기도 한다. 이러니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사람들 앞이 아니면 말을 아끼게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말하느라 지치고 혼자 있을 때까지 잔상에 시달리게 하는 불편한 수다는 내성적인 이들에게는 손해다. 그러니 사람 만나는 일을 자연 피하게 된다. 나는 불편한 일에 억지로 끌려다니지 않고 피하는 것도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타고난 성향의 안주에 편한 일상만 고집하다 보면 거꾸로 정말 편안한 삶의 여건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내가 안심하고 수다를 떨 수 있는 관계들은 애초 불편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당하며 발견해낸 관계들이 지금은 내 조용한 삶에 살만한 이유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모험이 싫어 기존의 편안한 관계에만 기대면 더 쉽게 실망하고 그 관계를 잃었을 때 고립되고 만다.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에게라도 고립은 좋지 않다. 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내 비난한 에너지를 투자해 편한 관계를 맺은 여러 갈래의 친구들이 있다. 아주 가끔 그들을 만나 주책 없이 털어내는 말잔치에는 이후에 다시 한참 이어질 혼자만의 침묵의 시간을 더 값지게 만들어준다. 수다와 침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이건 앞으로도 내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그런 대로 살아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을 미덕이다. B. 사회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충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저 사람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인데 지금 외향인 모드로 활동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내향인은 남과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하는 것을 편안해하지만 제 아무리 극단적인 내향인이라도 그런 식으로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생업을 사회생활이라는 말과 자주 겹쳐서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알고 보면 먹고 살기 위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남과 잘 어울리는 데에 따른 대가인 경우가 많다. 설사 마음껏 내성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자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건데 어쩌다 몸이라도 아파서 침대에 붙어 있으면 맨정신으로 몇 시간 누워 있는 일도 어렵다는 걸 알게 된다.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결린다.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단일한 상태로 오래 있는 게 정말로 편안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느낌이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덜 편안한 상태로도 있어 봐야 편한 게 편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마냥 안으로만 파고들어 살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우리 인간이 대표적인 집단 생활 동물이라는 것이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엄청난 열량을 잡아먹는 뇌를 이렇게까지 발달시킨 게 고도의 사회생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자연에서 혼자 살아남으려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지능보다는 이빨이나 근력 같은 게 더 유용하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DNA 안에는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설계 구조가 들어있다. 그 때문에 아무리 혼자 있는 게 좋고 원래부터 친했던 소수와만 지내는 게 편하다 해도 어느 정도는 본성 밖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대체로 이 영역 안에 있다. 지독하게 내성적인 나는 몇몇 상황에서 의식 속의 버튼을 누른다. 나는 그걸 사회성 버튼이라고 부른다. 상대가 나보다 더 내성적이든가, 내가 대화를 이끌어야 할 상황이라든가, 공개적인 자리에 나섰을 때라던가, 그 밖에도 외향적이어야 할 상황은 많다. 상대의 본성이 어떻든지 외향적인 태도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확률이 높아서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향성은 본성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예의와 배려가 된다. 일단 버튼이 눌려지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된다. 달리 긴장감을 느끼지도 않고 억지로 웃지도 않으며 대화도 자연스럽게 끊이지 않고 이어간다. 어릴 때는 절대 못하던 일도 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내향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누른다. 어떤 사람은 이 버튼이 어찌나 작동을 잘하는지 주변 사람 모두가 그를 외향인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나 같은 사람이야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도 상황에 따라 해제 모드일 때도 있지만 그런 이들은 온전히 혼자가 되어서야 비로소 버튼을 끄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바깥 세상에서 외향성 온 상태로 있다가 집에 돌아와 버튼을 해제한 나는 녹초가 되고 만다. 그날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해도 그렇다. 아니, 즐거울수록 더한 것도 같다. 나는 종종 나 자신이 무선 청소기의 2배 출력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 같다고 느끼기도 한다. 기세 좋게 모터를 돌려대지만 2배로 빨리 방전되고 만다. 이런 날에는 집에서 가족과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쉰다. 혼자 일만 한 날에는 오후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만난 날에는 지쳐서 더 이상 본업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사회성 버튼 온 상태의 에너지 소모가 훨씬 큰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일까? 나는 직장인들의 잦은 회식이나 퇴근 후 업무 연락 같은 일들이 일종의 폭력이라고 느껴진다. 이게 다 사회성 버튼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에는 사회성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내향인들이 눈에 띌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지금은 저 버튼이라도 자유자재로 켜고 끌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싶어질 때가 더 많다. 그건 수없이 본성을 거스르는 용기를 내고서 얻은 트로피다. 돌이켜보면 내가 살면서 얻은 좋은 것은 대부분 사회성 버튼을 켠 상태에서 얻은 것이다. 오프 상태에서 떠올리고 숙성시킨 생각들은 온 상태에서야 발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 어른이 되어 이 버튼을 쥐게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그들이 너무 많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랄 뿐이다.
지독한 내향인인 내 지인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다가도 중간에 기운이 떨어졌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 쟤는 끝까지 살아남는 법이 없더라. 이런 핀잔을 듣기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도 좀 배워야 한다. 종종 방전되는 줄도 모르고 미련하게 자리를 지키곤 하는 건 내가 사회성 버튼을 켜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부끄럽다기보다는 그들이 나와 함께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까봐 두렵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집에 돌아가 끙끙 앓는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다. 이 글을 내 지인들이 읽게 된다면 그들이 내 연락을 피해버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그걸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 당신을 만나는 거라고.